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제 와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로제 와인이란 무엇일까요? 흔히 핑크빛을 띠는 색깔 때문에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 로제 와인은 우아하면서 신선한 맛을 내게 됩니다. 로제 와인 제조에 있어서 수확부터 병행까지 좀 더 섬세하면서 철저하게 관리된 와인 양조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드라이한 로제든 스위트한 로제이든 생산 단계별로 아주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생산 단계, 즉 발효 전, 발효 중, 그리고 후발효의 각각에서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잘 고려해야 하는데요. 세 가지 목표라 함은 색상, 맛의 부드러움, 향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수확할 때부터 한번 중요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포도밭에서부터 첫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로제 와인을 만들 때는 레드 와인을 만들 때 쓰는 품종으로 만들게 되는데 산도와 당도의 균형에 따라 수확 시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건강한 포도를 얻는 것이 중요하고 초반에 산도를 조절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수확 시 너무 푹 익은 포도로 진행하게 되면 산도가 낮아져서 로제 와인 특유의 상큼한 맛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수확 시기를 결정하게 되면 시원한 포도를 위해 밤새 또는 이른 아침에 수확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와이너리로 운반을 할 때 운송 시간을 감소시켜야 하고 운송되는 통에서 포도들이 눌려서 치명, 즉 잠기게 되는 현상을 피해 주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치명이 되게 되면 주스의 껍질로부터 성분들이 우러나오면서 거친 느낌이 와인에 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포도를 가져와서 와이너리에서 가공할 시에 제경 작업, 즉 줄기를 제거해주는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줄기 제거를 해줌으로써 자칫 와인에 잡초 향이 나거나 거친 탄닌이 우러나오는 것을 방지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제경이 된 포도를 가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산소와의 접촉을 차단해 주는 것인데요. 주스 안에 있는 효소의 화학 반응은 주로 주스의 산화를 유발하여 폴리페놀의 손실, 주스의 갈변, 원하지 않는 풀, 채소향 등의 생성 및 포도 품종 고유의 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산화 반응을 늦추기 위해 발효가 시작되기 전에는 계속해서 낮은 온도로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한데요. 이와 더불어 주스가 담겨있는 통에 질소나 이산화탄소를 주입하여 산소와의 접촉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발효가 진행이 될 때 쓰이는 효모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데요. 와인의 아로마, 즉 향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발효 중에 발현이 되기 때문에 효모 그리고 효모 영양분의 종류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적절한 효모 영양분을 첨가해 주어야 효모의 발현을 최적화시키고 좋지 않은 향들의 발현을 막을 수가 있는데요. 로제 와인을 만들 시에는 주스의 탁도를 80에서 200 정도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죽수의 탁도 또한 효모가 발현 중에 스트레스를 제한시키고 와인의 아로마 생성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발효 온도 또한 매우 중요한데 온도에 따라 효모 대사 및 효소 활동을 변화시키게 되는데요. 보통 로제 와인 제조 시 12에서 13도의 온도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온도를 유지해 주어야 에스테르 생산, 즉 과일향, 꽃향을 촉진하는 물질이 생성이 되면서 부드러운 향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로제 와인을 만들 때에는 어떤 방법들이 쓰이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짧은 시간 동안 포도의 껍질에 주스를 담가두는 것인데요. 이를 스킨 마세라시옹이라고 표현합니다. 저희 와이너리에서도 주로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포도 껍질에서 색깔이 우러나오게 하는 것인데요. 레드 와인을 만드는 방법과 동일하게 포도를 으깨고 과즙을 껍질에 닿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드 와인과 달리 포도 껍질을 짧은 시간 동안만 스며들도록 놔두게 되는 거죠. 원하는 로제 스타일에 따라 6시간에서 48시간까지 껍질을 과즙에 담가두게 되는데요. 레드 와인의 경우 몇 주 또는 몇 개월 동안 이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치명 시간이 길수록 로제는 더 진하고 풍부한 향이 나게 되는데요. 그런 다음 껍질은 걸러주고 핑크색 빛을 띠게 된 주스만을 가지고 발효를 시작해 줍니다. 이 방법은 포도 품종과 치명의 길이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의 로제를 만들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경 파쇄된 포도를 바로 압착기에 넣어서 압착을 해주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 방법과 매우 유사한 이 방법은 포도 주스가 극히 짧은 시간 동안 포도 껍질과 접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스에 충분히 스며들고 색이 변하도록 두는 대신 화이트 와인을 양조하는 것처럼 바로 압착기에 넣어 껍질을 눌러주게 되는 거죠. 껍질에 있는 색소 때문에 주스에 약간의 색이 우러나오게 되는데요. 주스가 결국에는 포도 껍질과 접촉이 된다는 원리는 같은 것이죠. 따라서 이 과정은 치명 과정이 길지 않기 때문에 가장 밝은 색의 로제를 생산할 수 있게 되는데, 풍미는 포도 품종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 방법에서 더 많은 감귤류나 혹은 딸기의 향물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세네라는 방법인데요. 이 용어는 프랑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bleeding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사실 이 과정은 로제 와인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레드 와인 주스를 농축하는 방식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와인 메이커는 일반적으로 레드 와인을 만드는 것처럼 양조를 하지만 치명 과정의 초기에 탱크에서 주스의 일부만 빼내서 다른 통으로 옮겨 담아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빼내어진 주스는 로제로 별도로 양조가 되고요. 남아있는 레드 와인 통에는 그만큼 주스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주스에 치명이 되는 포도 껍질의 비율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더 농축된 주스를 이용해서 레드 와인을 계속 양조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상당히 변수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로제를 단순히 저포도주 생산의 부산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허나 어떤 것은 품질이 굉장히 좋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방법은 굉장히 다채롭게 좀 생산이 될 수가 있고요. 좀 더 무거운 느낌의 로제 와인을 생산해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섞는 방법인데요. 유럽에서 PDO 와인, 즉 원산지 보호 지정에 대한 법에서는 발효 후에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을 혼합하는 관행은 실제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외로 샴페인의 경우 블렌딩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로제 샴페인을 만드는데 선호되기도 하는데요. 와인 양조법이 조금 덜 엄격한 일부 신세계 지역에서는 이렇게 블렌딩을 사용하여 로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 와인은 블렌딩에 사용되는 레드 와인의 양과 유형에 따라서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것까지 스타일을 다양하게 제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제 와인의 양조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로제 와인은 대체적으로 어떤 맛을 나타낼까요? 로제 와인은 주로 붉은 과일, 꽃, 감귤류, 멜론 맛을 나타내는데요. 끝맛은 상쾌한 아삭아삭한 녹색 향이 좀 지배적이게 됩니다. 물론 로제 와인을 만드는 포도의 종류에 따라 풍미가 크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진한 색상의 이탈리아 로사토 와인은 체리와 오렌지 풍미를 띠게 되는 반면에 프랑스 프로방스의 연한 그르나슈 로제는 멜론, 레몬 및 샐러리 맛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마다 그 로제 와인의 맛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로제 와인 메이킹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도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